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퇴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퇴근 전에 급한 용무로 미팅을 진행 중이었기에 일단은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미팅이 끝난 후 전화를 다시 걸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일이 끝나고 9시가 되었을 무렵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에서 야식으로 먹을 식품들을 고르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전화가 걸려온 건 아버지였다. 아들, 아빠다. 요 근래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자주 전화를 못 드렸기 때문에 어쩐지 반가운 목소리였다.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또 통신 문제인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으려고 입원했는데 보호자로 올 가족이 없냐고 묻더구나. 그래서 전화했다. 혹시 괜찮다면 좀 와줄 수 있겠니? 어느 병원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시민병원이라고 대답하셨다. 내가 중학생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우셨다. 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기에 나는 당연히 가겠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니까 무리 없이 오고 갈 수 있기에 잠은 고향집에 도착해서 자기로 결정했다. 부랴부랴 렌터카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고향으로 서둘러 향했다. 조용한 밤길을 운전하고 있으니 별별 생각이 들어왔다. 항상 기둥 같던 나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생각에서 몰려오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일로 나를 부르는 건 처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등.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하시는 아버지는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평생 그곳에서 살다 가실 거라고 매번 입버릇처럼 말하시곤 했으니까. 내가 전화를 걸지 않으면 도통 사소한 일로는 전화 자체를 하지 않는 양반이었고 오늘 같은 일로 나를 부르는 일도 여태껏 단 한 번 없었다. 새벽이 다가오는 밤의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더 차가 없었다. 서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휩싸여 엑셀을 힘껏 밟았다. 졸음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건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걱정이 너무 심해서인지 이명도 있었고 두통도 찾아왔다. 뭔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핸들을 꽉 쥐었다. 2시간하고 조금 더 걸렸을까? 고향집에 드디어 도착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병원으로 들어서는 길로 향했다. 인구가 고작 수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어서 고속도로를 벗어난 시골길은 불 하나 없다 봐도 될 정도로 캄캄하고 스산했다. 시간은 밤 11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시간이 꽤나 늦었는데 이 시간에도 면회는 가능한 건가? 너무 서둘러서 온 건가?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 한번 해볼 걸 싶은 생각이 몰려왔다. 지금 전화를 걸어도 주무실 것 같기에 병원에 방문을 해보고 안 된다 하면 내일 낮에 다시 병원을 찾으면 될 일. 일단 가보자 하고 운전을 서둘렀다. 무슨 병 때문인 거야? 암이라도 걸리신 건 아니겠지? 아직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싶은 생각에 금방이라도 눈에 눈물이 그렁해질 것 같았다. 사람 없는 시내로 들어서자 멀리 흐릿하게 편의점 불빛이 들어왔다. 이곳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동준이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편의점이었다. 역시나 이 시간에는 개미 한 마리 다니지 않는 동네이다 보니 편의점에도 손님은 없었다.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어, 현승아.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산대에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서 있었다. 녀석은 얼핏 봐서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커버렸지만 분명 그 시절 코올리게였던 동준이 놈이 분명했다.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까? 녀석은 반가운 표정으로 나를 웃으며 바라봤다. 거의 10년도 지났지. 고향에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시민병원에 입원하셨대. 그래서 아프시다 그러길래 급하게 내려왔어. 시민병원? 저수지 옆에 있는 그 병원? 너 혹시 시간 좀 되냐? 잠깐 얘기 좀 가능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준이는 내게 손짓을 해 나를 이끌고는 편의점 밖에 있는 의자로 먼저 가서 앉았다.
녀석을 따라 마주한 자리에 앉은 내게 동준이는 희한한 말을 건넸다. 너 간다는 병원 저 저수지 옆에 시민병원이라고? 아버지가 거기 있다고 하셨고 그 병원 재정 문제 때문에 망했어 임마. 아버지는 분명 내게 시민병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동준이의 저 말은 대체 뭔 말인가 싶었다. 그 병원 원장인가 이사장인가 그 사람들이 사고 쳐서 재정 문제로 망했어. 더 이상 운영 안 한다고. 지금은 완전 폐병원이야. 지금 시간에 가봐야 아무도 없다고. 폐쇄돼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해.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을 못하는 내게 녀석이 다시 말을 이었다. 너네 아버지 번호가 뭐지? 나한테 알려줘봐.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 번호를 보여주자 녀석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마 병원에 계셔서 못 받으실 거야. 주무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뭘 착각했나 봐. 내 말에 입가에 손가락을 대고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동준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현승이 친구인데요. 지금 옆에 있거든요. 전화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핸드폰을 내게 건넸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넘겨받으니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하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무슨 일이냐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으니 와달라 한 거는 뭐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걸 꾹 참고 물었다. 아니, 별일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 몸은 좀 괜찮아? 몸은 괜찮아, 이 녀석아. 주머니 사정이 영 좋지 않아. 그것 빼고는 아주 멀쩡해, 네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쾌활하게 웃었다. 아버지 목소리 너머로는 노래방인지 뭔지 모를 노래 반주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정말 건강한 게 맞는 것 같았다. 적어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게 아닌 건 확실해졌고 최소한 한밤중에 노래방에 놀러갈 정도의 건강은 있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근처 좀 왔어요. 이제 돌아가려고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나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동준이에게 핸드폰을 돌려줬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일인 거지? 싶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뭐, 이제 된 거 같네. 커피나 마셔. 지금 시민병원에 갈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 거기 없는 거 확실해졌는데.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가봐야 거기 불량배들만 득실거려. 병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 편의점 찾아온 게 행운이네. 나는 그 덕에 너 봐서 참 좋다. 동준이는 싱긋 웃어 보였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냥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새벽 3시를 앞둔 시간이었다. 4시간 넘게를 꼬박 운전한 탓인지 몸이 지쳐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울리는 전화벨에 눈을 떴다.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너 어제는 무슨 일로 전화한 거냐? 사고 쳤냐? 하고 물어오는 아버지. 어젯밤 겪은 괴이한 일을 굳이 말해야 할까 싶었지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고 아프다고 병원에 오라고 해서 갔다. 그렇게 고향에 도착했다가 동준이네 편의점에서 그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녀석의 핸드폰으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서야 잘못된 전화라는 걸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까지 그냥 다 해줘버렸다. 아버지는 당연히 내게 그런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말하셨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시민병원이 문을 닫은 거는 확실해. 이제 새벽이든 낮이든 그 병원에 가도 아무도 없어. 근데 그것보다 편의점에 갔었다고? 동준이도 만났고. 그래요. 녀석 아니었으면 그 새벽에 문 닫힌 폐병원에서 벌벌 떨 뻔했어요. 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인 신음을 냈다. 동준이네 가족이 운영하던 그 편의점 말이다. 반년도 전에 문 닫았어. 걔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동네에 빚쟁이들이 찾아들고 장난 아니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온 가족이 사라져버린 거야. 가게 문도 그 뒤로는 열린 적이 없고 그 집 할머니라는 양반이 경찰에 신고해서 아직도 찾는 중이야.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어제 너한테 전화 왔을 때 말이다. 번호가 000에 0000에 0000으로 뜨더라고. 나는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났나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너를 딱 바꿔주는 거야. 나도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의미 없는 몇 마디만 더 주고받다가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 그날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는 누구였으며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향하던 나를 말려준 동준이 녀석은 뭐였을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준이네 가족들은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임마, 그 병원은 문 닫았어. 그나저나 널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